안녕하세요. 내추럴빌더 김광호입니다. 선우 형님께서 이제 스트렝스 훈련을 마치고 금비대 훈련으로 진입을 했는데 형님 처음 뵀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계속 공부하면서 알아낸 것들이 많아요. 무기들이 여러 개 더 생겼고 프로그램을 좀 더 정교하게 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최상급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도 사용되는 재료이니 조금 브리핑 드려보도록 할게요. 선우 형님 거 프로그램을 그냥 공개를 하려다가 이게 완전히 선우 형님 개인에 맞춰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게 크게 의미가 없기도 하고 운동 순서나 훈련 구성 등 디테일들이 제가 정말 어렵게 공부하고 시간 녹여내서 만든 거라서 전부 공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데이 1 하루만 쏙 빼서 보면 이런 식이에요. 특이하죠? 복근 운동이 마지막이 아니라 맨 앞에 있는 이유는 형님의 약점 부위가 복근이기 때문에 신경학적으로 가장 좋은 출력을 뽑아낼 수 있는 초반부에 복근을 훈련함으로써 발달을 기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복근이 있으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정말 귀찮고 하기 싫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 다음 어깨 훈련에 덤벨 OHP 발을 떼고 진행하는 이유는 형님께서 가지신 견갑대의 성향을 고려를 해서 푸시 훈련을 진행을 할 때 전면 상하근 타겟의 각도 설정을 최적화하기 위해 발을 올리고 복근을 활성화시켜 훈련을 진행하도록 구성을 한 디테일이고요. 마지막 종목 레그 익스텐션 옆에 M이라고 표기되어 있죠. 여기서 M이란 마이오랩스의 세트를 하라는 의미로 찍어둔 건데 곧 올라갈 선우 형님 팔 트레이닝 영상에서 나올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완전히 조져버리는 방식의 세트법입니다. 마이오랩스 세트법으로 마지막에 레그 익스텐션을 진행을 하는 이유는 대퇴 사두의 대사 스트레스를 극대화시키기 위함이에요. 이런 탈탈 털어버리는 스타일의 운동도 목적을 갖고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금비대 이론에서는 기기적 장력, 대사 스트레스, 머슬 데미지를 고려해서 적절한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적절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주기화 훈련 안에서 운동 종목의 선택, 운동 방법의 선택, 운동 자세의 선택, 운동 시간의 선택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계속 원서들을 사서 읽고 공부하면서 여기에 따른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간 구성했던 훈련 프로그램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실행에 옮겨 제 훈련 프로그램에 먼저 적용을 시켜서 직접 해봤어요. 2달간 사용하면서 지켜본 결과 여러 측면에서 확실히 보디빌딩에 이득이 더 생길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겼고 이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선우 형님 프로그램의 구성을 접목시켰습니다. 아까 언급한 기계적 장력, 대사 스트레스, 머슬 데미지 이 세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를 하기에 장력만을 고려해서 구성을 했을 때보다 세트나 횟수 등의 변화가 다양해졌어요. 예전에 유리한 기계적 장력을 형성하기 위해 형님의 훈련들의 횟수 범위가 6에서 12회, 3에서 4세트였다면 이제는 대사물 축적 및 머슬 데미지까지 고려를 하여 경우에 따라서 세트 수와 횟수들의 큰 변동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그전 훈련 프로그램에 대퇴 사두를 위한 운동이 스쿼시나 스플릿 스쿼트만으로 이루어졌고 범위가 6에서 12회, 3에서 4세트였다면 이제는 대퇴 사두를 위해서 레그 익스텐션도 생기고 옵션 훈련으로 레그 프레스도 생기게 되면서 세트 수가 2세트로 한정되는 경우도 있고 횟수가 한 세트 내에 40개 근처까지 가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추가로 어떤 근육은 천천히 운동을 해야 되고 어떤 운동은 빠르게 운동을 할 때 효과가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고요. 과학적인 근거들을 가이드 삼아 해당 근육이 활성화가 많이 되는 각도나 범위를 찾아서 훈련의 디테일을 높였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에 따라서 또는 운동 종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체는 가급적 천천히 하기보다는 폭발적으로 할 때 근성장이 유리하고 오히려 팔 같은 경우는 천천히 할 때 이득을 많이 보게 되는 운동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하체의 경우 개인이 이미 발달해 있는 모양과 우세 성향에 따라서 종목 선정과 자세 설정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코치로서 캐치를 한 뒤 피로도와 주간 수행 운동량을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운동 종목을 적절히 배분을 하고 주간 훈련 중에 예를 들어 똑같은 덤벨 OHP일지라도 데이 A에서는 이런 목적에 따라서 이런 자세와 이런 각도로 진행, 데이 B에서는 저런 목적을 위해 저런 자세와 이 정도 가동 범위로 진행, 이렇게 자세의 세밀한 부분을 다르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목적과 의도를 갖고 정교하게 세팅을 해서 훈련에 들어갈 경우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 당연히 그냥 막 열심히 할 때보다 훨씬 더 높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어떤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는 말을 할 건데 끄실 분들은 지금 끄시면 돼요. 한국 보디빌딩에는 코치라는 개념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보통 보디빌더 선배들 밑에서 그들의 노하우를 배우거나
혼자 스스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꾸준히 해서 경지에 오른 분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인데요. 그분들은 결과로서 과정을 증명해낸 굉장한 커리어의 선수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론에는 약합니다. 저는 선수와 코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보디빌딩 선수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방법으로 몸을 만들어내면 되고 그걸 무대에서 성적을 거둠으로써 증명해내면 되죠. 하지만 그 본인의 방식과 본인의 무기만을 기반으로 하여서 보편적 다수를 트레이닝하게 되면 한계가 명확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기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절대 그분들의 노력을 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실전 경험 당연히 중요하고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필드에서 직접 얻은 노하우들 정말 값지고 중요하죠. 하지만 한 명의 사람은 한 개의 케이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치는, 트레이너는 그런 실전 경험과 노하우뿐만 아니라 공구상자의 공구들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이론들과 과학적인 근거들을 기반으로 이때는 이렇게,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저런 케이스는 저렇게. 근데 선수들이 이론에 상대적으로 약한 것과 마찬가지로 트레이너들, 특히 학자들은 필드에서 얻은 경험이 극히 적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맨날 책으로, 논문으로 이론 공부해서 얻은 지식이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들은 몸이 부서져라 혹독하게 훈련해본 경험도 드물 거고 필요에 따라서는 과학이나 이론을 무시하고 악으로 깡으로 목표를 위해 몸을 희생해본 경험이 아예 없거나 드물겠죠. 저는 필드를 뛰고 있는 11년차 보디빌딩 선수이자 이론에도 강한 코치입니다. 저는 공구 박스 안에 공구들이 많아요. 몸이 반 병신될 때까지 정신력 하나로 운동했던 시절도 있고 필드에서 얻은 경험도 많고요. 공부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 공부 많이 했어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두루뭉술한 말이죠. 나는 이런 공부를 했고 이런 테스트를 합격했다 또는 이런 자격 요인을 갖췄다 이런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이 서티는 그걸 증명해준다. 내가 공부한 양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요소가 서티이기에 제가 이상하리만치만큼 서티를 많이 취득한 거예요. 제가 계속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교육 들으러 다니면서 원서 사서 번역해가며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면 돼. 그냥 이렇게 하라니까? 뭐? 야, 나약한 소리 말고 스쿼트나 10대스 더 해. Nope.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너는 이게 이렇기 때문에 너한테는 이게 적절해 보인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이런 케이스의 경우 이러이러한 이론이 있는데 이걸 가이드 삼아서 적용시켜보고 점차 개인화를 해나가보자. 이런 식의 트레이닝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코칭 프로젝트 시작할 때 얘기했죠. 경력 10수년에 나이는 30대 후반 이미 증명할 것 다 한 최정상급 선수들 코칭 들어가기에 리스크가 크지만 확신이 있다고. 형님은 현재 수행력도 굉장히 올라가셨고 같은 체중 대비 작년 비시즌문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차이가 난다. 훈련이 재미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등 코칭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언급한 여러가지 도구들로 정말 정교한 방식으로 괴물을 만들어 보일 거고 계속 공부하고 실전에 적용시켜보면서 여러분들도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운동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댓글 하나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항상 똑똑하고 건강하게 운동합시다. 김광호였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제안을 해드리는 이유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지켜보십시오. 제가 약점 부위 보완이건 어찌됐건 작년보다 더 나은 몸으로 발전한 2021년을 만들어내 보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뭐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렇게 수집하는 자료에 대해서 자꾸 지속적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선수한테 제공을 해주려고 할 거예요. 그러는 과정이 상호간에 이루어져야 더 나은 프로그램, 더 나은 선수, 더 나은 몸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